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24번째 데이터 벌스 중에서 관계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우리 DBA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이해, 빌드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스케일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여러 컨테이너, 테이블로 분할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항목을 단일 컨테이너로 저장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작업하기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항목이 뭐 수천 개?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단일 컨테이너, 즉 열이 이렇게 쭉 너무 많으면 뭐 100개 이상 막 이래 되면은 몇백 개 되면은 이게 관리하기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또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묶음식으로 해서 여러 컨테이너, 여러 이제 테이블로 분할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DB를 하셨던 분들은 뭐 DB 모델링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어, 배워보셨던 분들 같으면 되게 쉽게 가실 건데 그,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DB를 이게 좀 비비 본질적인 거라서 좀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MS에서 미리 해놓은 게 있고 또 만약에 이 정도로 이제 뭐 좀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매우 복잡한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 판매 주문을 관리하는 어떤 앱 이런 걸 만든다고 봤을 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재고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판매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 목록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또 필요한 것들 보면은 고객 정보도 필요해요. 주소라든가 신용등급에 관련된.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청구서 이런 게 판매 청구서 이런 것들도 관리하려고 하면은 그 청구서 안에는 뭐 날짜라든가 청구서 번호 뭐 아니면은 뭐 판매원 같은 정보 그리고 또 고객 정보도 필요해요. 청구서에. 그것도 청구서 또 품목도 포함돼야 되고 또 품목이라는 것도 또 뭐 생각해 보면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참조도 필요하고 또 비용, 가격, 뭐 판매한 수량, 그래서 현재 보유 수량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은 이 열에다가 판매 주문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을 쭉 만들고 그다음 이제 뭐 고객도 만들고 그다음 이제 그 판매 청구서도 만약에 한 테이블에서 각 열로 만든다고 하면은 열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날 거죠. 근데 각 열에서는 어떤 거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만약 우리 이렇게 한 줄 한 줄 행으로 어떤 그 판매 주문 시스템을 적는다고 봤을 때 어, 고객 정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적으면 되는데 근데 뭐 판매될 때마다 이 고객 정보를 또 적고 또 판매 수량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적다 그러면은 이거 할 때마다 적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을 다 채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고객 판매 중에서 이제 청구서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고객 정보는 따로 떼어내서 적으면은 요 정도 양이면 되는 거고 판매 주문은 이만큼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나눠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단일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접근 방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나눠서 여기서 한 4개 정도 나눈다는 거죠. 고객에 관계된 거, 제품에 관계된 거, 송장 청구서에 관계된 거, 품목에 관한 것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 항목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고 요 4개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 4개로 만든 다음에 서로 관련시키면은 이제 뭐 여기와 여기에 제품의
뭐 아니면은 여기 송장에 고객 정보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관련시키면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또 스케일링 가능한 이제 효율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로 분할하면은 반복되는 데이터죠. 아까 그랬죠. 여기 판매에 관계돼 가지고 고객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적다 보면은 이렇게 행마다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비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량의 빈 데이터가 들어가는 대규모형 이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별도의 테이블로 분할하면은 보고서가 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만들면은 요거에 필요한 보고서 같으면 이렇게 보고서 만들기 훨씬 더 쉬워질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관련된 테이블 사이에 만약 요거와 요거에 관련됐고 제품과 품목 뭐 아니면은 고객과 제품 이렇게 서로 관련된 테이블 사이는 관계형 연결 이게 지금 모델링이죠. 모델링 연결해 주면 돼요. 관계형 연결이라고 했는데 연결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1대 다대다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아까 고객 하나당 이제 판매가 쭉 있으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 한 번만 적으면 되는 거는 1이고 여기에 여러 번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는 다고 그래서 1대다 여러 번 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다고 이쪽도 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쓰는 게 다대다 관계거든요. 요걸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은 1대 다 관계라는 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청구서 예에서 볼 때 청구서 테이블이 부모 테이블이고 품목은 자식 테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서에서 봤을 때는 이제 품목이 자식행위죠. 없거나 아니면 한 개거나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품목은 항상 하나의 청구서, 부모행위 요 하나에만 연결돼요. 청구서는 여러 개로 되지만 이쪽 품목에서는 꼭 하나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행 없는 자식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요렇고. 근데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려고 하면은 청구서 번호와 같이 고유값만 허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청구서 번호는 그 청구할 때마다 고유한 그 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모행을 식별하기가 쉬워요. 이쪽에 고유한 값들이 있으면 이러한 고유 값을 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값, 부모 키에 관련된 자식행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식행이 부모 키 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 경우 이열을 이제 외래키라고 하고요. 필터링은 부모행의 키값과 일치하는 외래 키값이 있는 자식행을 표시하는데 보통 써요. 필터링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부모 우리 같은 지금 청구서를 얘기하는 거죠. 에 속하는 자식행 품목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부모행, 이쪽에 자식행을 준다 하면 부모행의 고유한 값. 근데 요 청구서 번호가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이쪽은 이제 자식은 외래키, 이쪽은 고유한 키,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을 많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해 놓는데 이게 이제 DB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교화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을 쪼갈려서 서로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컬이 날릴 때는 조인이라고 해서 두 개 연결시켜서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데이터 관련돼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스터디도 우리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아마 상세하게 올릴 거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 테이블로 분할하면은 스케일 가능한 이제 스케일이 좀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분할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버스에는 대부분의 조직에 필요한 여러 테이블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어느 정도로 다 나눠놨어요. MS 지금 데이터버스에 예. 어제 그 그림 보여준 거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탭을 그쪽에 보면은 위에 뭐 이제 주소록에 관계된 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많은 테이프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게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테이블을 사용하면 좋은 거죠. 사용하고 확정하면은 좀 쉽게 검증되고 스케일 가능한 이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짜 하나로 우리가 엑셀에서 만든 거를 필요한 부분 이제 반복할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시트별로 뭐 밑에 시트 리얼 시트 뭐 밑에 리얼 시트하고 밑에 시트라고 그러죠. 엑셀에 그거에 이제 뭐 이제 하나하나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묶음 반복되지 않도록 묶음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다르게 여러 개로 이제 선을 연결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DBM 모델링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